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 중 한 명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가 부자가 된 방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작은 왕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솔로몬이 사용했던 부의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걸 달라고 하시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금이나 은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죠. 이 선택이야말로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만든 핵심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관리할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단순히 돈을 얻는 것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마치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직접 달라고 하는 것과 낚시법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현명한 선택을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지혜를 우선시할 때 오히려 부가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점이죠. 이는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쫓으면 도망가지만 등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돈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했죠. 그 결과로 엄청난 부가 따라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바로 일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면 편안히 쉬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어요. 그는 직접 건축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무역 협상을 진행했으며 국제적인 외교 업무까지 처리했습니다. 특히 성전 건설 프로젝트만 해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관리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원을 최적화해서 활용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시간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언제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솔로몬 역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처럼 영성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결합한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죠.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국제 무역망을 구축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정치적 동맹을 맺고 경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균형감이 바로 솔로몬을 다른 왕들과 구별되게 만든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성전 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고 백성들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도 많은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에게도 후하게 대접했죠. 왕궁의 음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했고 귀한 선물들도 아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더 큰 것들이 그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는 마치 농사를 짓는 원리와 비슷해요. 씨앗을 아까워하며 창고에 보관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과감히 땅에 뿌리면 몇 배로 수확할 수 있거든요. 현대의 성공한 기업들도 이런 원리를 활용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초기의 수익보다는 고객 만족에 집중했고
구글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 기반을 확대했죠.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작정 돈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투자했어요. 성전 건설이나 국가 인프라 구축처럼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했죠.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 개발이나 인간관계 구축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투자하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 투자하면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건강에 투자하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 투자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네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현명한 조언자들과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곁에 두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들과 상의했고, 그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베테랑 장인들과 협력했고, 외교 분야에서는 경험 많은 외교관들의 조언을 구했죠.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상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을 보면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보다 특정 분야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멘토를 찾기도 하고 전문가 그룹에 가입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컨설팅을 받죠. 왜냐하면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빠르고 시장 상황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경우 이집트를 비롯해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으며 서로의 자원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국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어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니까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사업이 더 잘 되고, 좋은 동료를 만나면 직장 생활이 더 즐거워지며,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관계들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타이밍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실패할 수 있고, 평범한 아이디어라도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솔로몬은 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시점을 기다렸다가 시작했죠. 만약 전쟁 중이거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이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이르면 싹이 트지 못하고 너무 늦으면 수확량이 줄어들죠. 적절한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타이밍 감각은 투자나 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주식을 매매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시장의 상황과 개인의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반대로 너무 신중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도 적지 않고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달인들도 이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해요.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적이 되라는 그의 유명한 말도 결국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런 전략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의 부를 축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너무 흔해서 거의 돌멩이 취급을 받을 정도였고, 금은 물처럼 흘러 들어왔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상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오면서 엄청난 양의 선물과 조공을 가져왔죠. 매년 들어오는 금만 해도 666달란트였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여기에 무역으로 얻는 수익까지 더하면 그의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현명한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였어요. 마치 복리 효과처럼 작은 이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축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들이었어요. 현명한 재판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었죠. 성전 건설이 성공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 명성이 더 많은 무역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이런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졌지만 부를 축적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판단력, 성실한 노력, 전략적인 투자,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 이 5가지 요소는 지금도 성공의 핵심 열쇠들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억만장자들을 분석해보면 이런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 대부분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런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물론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즉석에서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먼저 도움을 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런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단순히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효율성도 함께 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복리 효과처럼 점점 가속화되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마법은 없지만 현명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추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남을 위해 베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진정한 부와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